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9월 4일 오후 4시 11분 방송이고요. 어제 저는 KBW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갔다 오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계속 정말 많은 것을 받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비탈릭 부틀릭이 나온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와, 이더리움 창시자를 보는구나. 짤에서만 보던 허름한 옷을 입고 나올까? 라는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왔는데요. 바로 비탈릭 부텔릭이 줌으로 저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줌으로 얘기를 한다고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와, 저는 저걸 보면서 정말 효율성이 극대화됐다. 저렇게 따지면 전 세계 국가를 다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며 큰 기대감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KBW에 이렇게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관심이 높구나를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모두가 비탈릭 부텔릭을 알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더리움을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고요. 원망의 눈초리로 보내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예상했던 지점으로 잘 가고 있는 것을 또 보고 있었고요. 일단 이번 하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출세가 5거래일 연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FBTC가 이날 가장 큰 규모인 1억 6,230만 달러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신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대규모 순유출이 지속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ETF 들어갔던 비트코인 매물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죠. 저는 지난 시간에 9월에 가장 비트코인에서는 안 좋은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데이터로도 나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9월을 두고도 이 달은 결국 반대로 얘기를 하면 9월과 10월의 차이를 보시면 차이 보십시오. 여기서 매수했다면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수익인 게 평균으로 나오고 있죠. 그만큼 9월은 매수로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또 시장이 흐름의 하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9월에 뒤흔들 시장의 재료로서는 TF가 지금 순유출액도 빠지고 있지만 금리 정책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나스닥을 따라가는 흐름,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 간의 미국 대선 후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첩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은 굉장히 매력적인 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낚시터에서 물고기가 잡히길 기다리는 찌의 모양새 집중해서 그 매수 찬스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K33 리서치가 보고서를 통해 9월 한 달간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저와 같은 입장이 나왔죠. 결국 9월에 매수를 해서 10월만 가도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날 정도로 보시다시피 10월 개장가에 매수해 4월 마감가를 매도하는 투자는 2019년 이후 1449%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이와 정반대 전략을 택할 경우에 손실을 봤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5월은 다르겠지, 6월은 다르겠지, 7월은 다르겠지, 8월은 다르겠지, 그리고 9월 이번 달도 매수 적기라고 하면서 다르겠지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저는 아직까지도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수를 지금 안 했을지언정 상승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할지언정 그래도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보는 100일선과 200일선이 이제 역사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고요.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그 직전 상황에서들은 대부분 저점, 아래 꼬리가 달렸던 부분 상승. 똑같이 코로나 이후에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그 시점을 지나는 이 이평선들이 결국 저점이었고 또 다시 한번 그 시점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래 꼬리 일단 발생을 했고요. 과연 두 번째 꼬리가 생길지 아니면 꼬리 없이 갈지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매수냐 아니면 새로운 바닥으로 가는 지옥문이냐 이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기점에 있어서 일단 아래 꼬리 나왔던 부분을 깨지 않고 바로 지지를 하는 이 방향에서 1차적인 분할 매수 지점을 잡고 타겟 포인팅을 잡고 그 다음 반등이 오는 방향성으로 보고 있으나 세 가지 경우에서 원하는 위치에서 매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래 꼬리를 뚫지 않고 그 다음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와 49K 아래 꼬리가 붕괴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아예 주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반대. 근데 일단 3번은 깨졌겠죠. 그럼 일단 2번과 1번이 남았습니다. 그럼 일단 49K가 붕괴되느냐 이 기로에 놓여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했던 매수 포인트까지는 흘러가고 있고 선물방에서도 숏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깨지는 부분에서 숏 수익 잘 나고 있고요. 천불 챌린지 하시는 분들도 잘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 7,400만 원, 7,400만 원 포인트까지 오고 있죠. 그러면 결국 여기까지 갔다가 반등이 와서 횡보하는 방향으로 다시 10월 금리 끝나고 티핑으로 가느냐 아니면 바로 깨지는 이거를 이제 달러로 보게 될 경우 이런 포인트가 나오겠죠. 포인트 자체가 여기서 빠지는 흐름이 나오냐 아니면
요 기로에서 횡보하고 다시 가느냐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저는 두 가지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는 거. 왜냐면 아래 꼬리를 너무 아래로 달아보면 두려움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입을 쫙 벌리고서 받아낼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포인트는 깨진다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저는 분할로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느냐, 그냥 반등해서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느냐, 결국 두 가지 다 그냥 분할로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다 시드 10억을 일단 세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비싸면 5천만 원, 9,400만 원 평단에서 그대로 갖고 있고요.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상관없다. 비트코인은 어차피 일관성 있게 저는 홀딩을 보고 있고 연봉으로 보나 여러 면으로 보나 저는 지금 상승을 가고자 하는 마지막 털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미 거래량이 여기서 굉장히 터져 나왔죠. 터져 나온 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저는 여기서 계속 얌얌점 누구들이 먹고 있고 만약에 거래량이 터진다고 하면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이거는 물량을 받아먹기 위한 털기일 뿐이지 누군가한테는 정말 좋은 근거가 될 거라 생각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장기 매수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알트들이 난리죠. 알트는 저는 계속적으로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안 좋냐 물어보면 사실 연봉이 날라갔고요. 봉들이 안 좋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 만약에 더 빠질 경우에는 알트들은 새로운 저점 여기보다 더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쌍바닥을 보러 가고 그 다음 다시 터닝포인트를 가더라도 이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알트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결국 쓰리바닥 가고 있고요. 지지하면 다행인데 지지 못한다면 삼각수렴 벗어나서 새로운 바닥 치고요. 비트가 또다시 올려 쳐더라도 반등만 오고 횡보하면 알트들 더 빠지겠죠. 그리고서 다시 오는 이 흐름이 나와야 할 텐데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더리움도 사실상 굉장히 희미합니다. 뭐 비트코인 비해서 사실 힘이 딸리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눌림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정상적인 차트 범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빠지는 흐름이 사실상 엘리엇 파동만 조금만 공부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1파의 고점, 2파의 빠지는 것만 넘지 않으면 사실 파동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정상 범위 내에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월봉이 아니라 연봉으로 보면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지만 보통 이런 봉들이 다 뭐를 하냐면 페이크 봉들로 많이 나옵니다. 결국 제가 이때 지점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긴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진행 중인 봉은 사용은 없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윗꼬리를 이렇게 달아도 그때는 할 말 없어진다. 근데 지금 결국 그 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 저점으로 보면 상승을 진행 중인 거고요. 근데 저점까지 거리가 너무 멀겠죠. 예를 들어 1181이면 거의 여기까지 빠져야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여기까지 빠져야 하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알트코인들을 더 한번 박살 내려고 하면 여기서 반등 와서 반등 주고 한번 더 빠지면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알트코인은 그냥 아예 아래로 쳐박아서 한 번 더 빠지는 흐름으로 알트는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분할을 하는 게 맞는데요. 알트코인 기준으로는 사실 여기서는 분할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알트코인 기준으로는 지금 분할이 비트코인 분할 들어간다고 해서 분할 들어가면 안 되고 저 또한 비트코인 들어간다고 해도 30% 많게는 40% 정도 비중이고 49K 깨졌을까지 감안했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풀베팅 간다 했죠. 제가 이거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본시트까지 다 끌고 와서 한번 베팅 해보겠다. 그만큼 저는 매력적인 구간은 아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여기서 반등 이게 1차적인 건데 빠지면 그때는 정말 풀베팅 가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는 일단 분할 쳐보고 비중을 손절하거나 하진 않고 그냥 분할 이 대응이 가장 합리적인 이 장을 대응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장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선물로 봤을 때는 쇼장인 거고요. 현물로 봤을 때는 분할이 맞는데 비트코인은 분할이 맞는데 알트코인은 분할을 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는 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언제 들어가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냥 텔레그램 한번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일단 정리하자면 현물은 비트코인은 분할 한번 칠 거다. 근데 30%에서 40% 비중 가져가고 49K가 깨졌을 때 그때 한번 풀백 들어가는 거로 현물은 포트폴리오 조정할 거고요. 선물은 쇼장 맞다. 선물은 쇼장 맞고 지금 장에서는 단기성으로는 일단 계속 쇼고서 보고 있기 때문에 58,000까지가 스탑 정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일단 여기서 1차 액션 53,000 정도에서는 1차 액션 하시고요. 반등 오면 털릴 수 있으니까 한번 일자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흐름에서 빠지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만 조금 참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곧 라이브 방송도 할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진짜 실시간으로 호흡한다는 거 아시게 될 거고 일단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서
흐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 원인이 결국 고용 관련 지표들인 것 같아요. 나스닥도 크게 빠졌고 특히 나스닥 중에서는 반도체 관련들이 특히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는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이 이어지고 있고 미 정부에서는 엔비디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결국 돈이 안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ETF가 이번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누군가는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금리 인하에서 50bp 이상 인하가 나오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단기적인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건 0.25에 대한 스탠스는 나오고 있지만 0.5라는 변수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 결국 그 인하 때문에라도 시장은 계속 출렁일 거고요. 0.25가 나오면 저는 반등할 거라 보고 있고 0.5가 나오면 시장이 무너지겠죠. 그 결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횡보하다가 시장을 계속 흔들었고요. 0.25 빠지고 여기서 0.5 나오면 출렁 그리고 0.25 나오면 반등 이 스탠스로 아마 크게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큰 장세로는 이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결국 0.25가 되면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등을 할 겁니다. 결국 이 스탠스 안에서 계속적으로 영상만 보시더라도 흐름들 다 아실 수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어떻게 대응하실지 저와 함께 계속적으로 파헤쳐 보시죠. 오늘도 이준환이었고요. 감사합니다.